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제 MCC 발음이 매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일까요? MC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게 전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써라 이러면 이제 간단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왜 써야 되는지, 어느 상황에 써야 되는지, 왜 이걸 쓰면 문제가 해결 또는 완화가 되는지는 사실 항상 그렇듯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란 얘기는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뜻도 있고요. 우선 공부할 게 많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아주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저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동의할 게 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당연히 직선 연결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많은 경우에 에런놈 쓰잖아요. 그 경우는 직선 연결한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리조차도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매트릭이 다른데, 뭐더 복잡한 상황, 이게 알고리즘의 성능 이거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데, 아니 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데, 이게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어,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고,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 다른 거와 비교해서 많은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요즘에 이런 거로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자, 이거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저도 다 읽은 건 아니고 써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게 이제 에큐러시가,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맨날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 보면, 어떨 때 보면 에큐러시 얘기를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에큐러시가 얼마다. 자, 근데 에큐러시가 많은 경우에 별로 이렇게 좋은 메트릭이 아니에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기가 트루인 거고, 개가 20마리, 고양이 4마리네요. 프리딕션은 개가 21마리, 고양이가 3마리네요. 자, 그래서 이거 에큐러시를 재게 되면 이게 트루 파지티브, 이게 폴스 파지티브. 그러니까 파지티브라고 했는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폴스 네거티브, 네거티브 했는데 틀렸다. 이게 트루 네거티브 맞춘 거죠. 그래서 총 24개의 샘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각선이 19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9% 예, 에큐러시입니다. 근데 만족하시는 에큐러시 79%, 어이구 잘하네. 그렇지 않죠? 고양이는 뭐예요? 고양이는 4분의 3이 틀렸죠. 75%가 틀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개는 90% 맞췄고 고양이 25% 맞췄으니까 57.5% 맞췄네. 자, 어느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실 거는, 에큐러시가 그다지 좋은 게 아니구나, 단점도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제 클래스가 이게 클래스가 똑같을 때 이런 문제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롭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 이게 에큐러시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고양이 4개에서 400개의 사진이 있다. 400개로 바뀌었네요. 그럼 B는 3대 1, 300대 100인 거고, 이럴 경우에 에큐러시는 28%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만들었는데 내가 A셋에 하면 79%, 아니 고양이가 없는데 돌리셨다면 90%였겠죠. 고양이에서만 돌렸다면 25%. 그러니까 25%와 90% 사이의 어떤 숫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에큐러시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물론 에큐러시가 굉장히 숫자 하나로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상황이 있는 반면,
애큐러시만으로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 상황도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뭐 좀 다른데요. 자, 요 문서, 자 공유해드렸던 문서인데요. 요 문서 기준으로는 프리시전과 리콜이 MCC와 함께 MCC는 숫자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앞으로 오늘 주제가 MCC고 MCC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뭐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얘기가 길게 진행될 거고요. 지금은 어떤 그 무엇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여기서는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뭐 프리시전 리콜보다는 ROC가 좀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ROC 커브가. 그럼 ROC 커브는 이런 느낌? 자, 요게 이게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리콜. 리콜은 센서티버티랑 같은 겁니다.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는 프리시전과 센서티비티 리콜. 뭐 이게 바뀌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렇게 많이 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애큐러시 하나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보면 왜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더 선호하느냐? 자, 이거 읽어볼까요? 아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논문을 요약 정리한 건 엄청 많이 보셨을 테고 논문도 엄청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우리가 못 보는 게 논문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설명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죠. 그거 글자 적어놓은 거 읽은 거니까 뭐. 근데 이제 그게 좀 필요하기도 해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함축적인 게 있고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있고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는 뭐 영어적인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뭐 무슨 방법을 했다는 건지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하여튼간 뭔가 이게 그냥 보통 명사로 쓴 건지 아니면 뭘 특별한 방법을 지칭한 건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를 때가 있고 그걸 몰라서 논문의 이해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뭐 사람들끼리 같이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뭐 자 저도 아마 이거 한 20줄 읽으면 한 줄 정도는 해석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제 들으신 분보다는 조금 나으실 테니까 이거보다 저보다 나으시면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 한번 해석을 해보고 자 제가 이런 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결국 최종 목적은 MCC를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MCC식이 이거를 유도하는 거로 끝이 나겠습니다. 그 유도하기 위해서 왜 저게 정당화가 되는지까지 이제 쭉 진행을 할 텐데요. 이야기가 깁니다. 여러분은 뭐 쉬엄쉬엄 잘라 들으시는 게 맞고 그다음 뭐 빨리 플레이해서 들으시다 좀 쉬다가 이러셔야 될 수도 있고요. 자, 트레인된 모델을 밸리데이션 셋에 또는 테스트 셋에 적용할 때 퍼포먼스를 평가할, 측정할 스코어가 필요하죠. 뭐 당연한 얘기죠. 자, typical supervised binary classification 프로블럼에서는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레이블이 있고, 그렇죠. 레이블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0이네요. 여기서는 뭐 두 종류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니까 0, 1 혹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프리딕션을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얘기할 거예요. 자, 뭘 갖고서 프리딕션 결과와 정답을 갖고서 이제 이런 거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죠. 골드 스탠다드 이거는 근본 유제인데 뭐 이러면 이제 해석이 꼬이는 거죠. 뭐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상황에 쓰이면 사람이 정답으로 정해놓은 레이블. 자, 해서 그 다음에 네 개의 그리고 각 그 결과를 갖고서 네 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를 할 건데요. 트루 네거티브, 트루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좀 잘못 기술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비판적인 사고인 거죠. 비판적인 사고는 제가 틀렸다 이런 걸 하기보다는 나라면 이쪽에서 이렇게 기술할 텐데 이런 거에 좀 더 가깝죠. 뭐 논문이니까 뭐 틀린 경우는 거의 없을 테고 뭐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표현과 어떤 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갈리는데 왜냐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면 지금 트루, 네거티브 이런 개념이 약하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디텍션 문제에 가까운 상황인 거죠. 지금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랬으니까 좀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찾고 싶은 게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고별하는 문제의 느낌이 강한 거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는 이 사람이 뭐 요즘 어떤 특정 병에 지금 걸려 있다? 아니다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두 셋이 개나 고양이다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 전제 어떤 느낌이 이제 두 개가 대칭되는 셋인데 얘는 지금 대칭되지 않을 때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씀으로써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디텍션 프로블럼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게 좀 더 잘 개념되고. 그러니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가진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스 포지티브 틀린 거죠. 폴스 네거티브 틀린 거죠.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걸린 사람 보고 건강하다고 하는 거, 건강한 사람 보고 아프다고 하는 거. 두 종류가 있는 거고 두 종류가 전혀 다른 양상에 틀린 거죠. 그런 걸 강조하려고 그러면 요 말보다는 뭐 디텍션 프로블럼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잘하려고 만든 거니까 요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트루가 붙으면 좋은 거죠. 로 빠지겠죠. 자, 액츄얼 포지티브가 요번 거고 트루 포지티브, 액츄얼 네거티브 요쪽으로 빠지겠죠. 자, 그리고 완전하다면 숫자 어떤 숫자 0, 0, 0이 아닌 어떤 숫자. 그러니까 0이 아닌. 그러니까 이러면 완벽한 거죠. 그게 좋은 거라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숫자가 애매하게 적혔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거냐라는 게 질문인 거죠. 4104, 4014 어느 게 좋은 거냐? 뭐 똑같다고 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4214, 4304 이런 거 어느 게 좋은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지 좋은 매트릭이 나오는 거죠. 내가 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어. 내가 걸어간다. 직선거리. 뭐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어, 뭐 도로의 길이 합이겠죠. 도로 따라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뭐 내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기준이 있어야 좋은 매트릭이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매트릭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스킵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게 무난하다라고 미리 정해놨으니까 그걸 따라한다는 점에서는 뭐 스킵할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좋다 나쁘다 기준 여러분이 안정하시면 매트릭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좋다가 다 맞는 거다. 그러면 무 말은 맞지만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 없으니까 여기 00 찍히는 거가 좋은 거고 9는 다 나쁘다. 그러면 세상에 모든 알고리즘이 다 나쁘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들 사이에 어떤 순서를 매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accuracy인데 accuracy가 별로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얘기는 몇 개 발레만 들어줘도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빠지면 이게 이제 당신 만든 알고리즘이 밸리데이션 셋에서 포지티브 셋에 있는 엘리먼트를 포지티브로 잘 분류한다.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에 있는 것을 네거티브로 한다. 그렇죠? 반대로 많은 폴스 포지티브가 있다면 그러니까 포지티브라고 했는데 네거티브였던 거죠. 그러니까 포지티브라고 얘기했는데 정답은 네거티브였던 거죠. 이 말은 당시 만든 방법이
네거티브인 애를 포지티브로 많이 구별한다는 거죠. 많은 폴스 네거티브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뭐 여기까지는 뭐 이제 사전 지식이 있는 분한테는 별 얘기가 없죠. 자, 그래서 내가 한 프리딕션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려면 자, 커먼한 스코어를 쓰기로 한 거죠. accuracy. 자, 이걸 쓰기로 한 거죠. worst는 0일 테고 다 틀린 거죠. best는 다 맞는 거 1이겠죠. F1 스코어도 쓴다. 자, true. F1 스코어는 저는 사실 뭐 조금 익숙하진 않는데 잠시만요. 자, F1 스코어의 표기법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제 외울 때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액츄럴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제가 보는 요게 좀 더 많은데요. 여기 이제 프리딕티드,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여기 트루,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트루, 네거티브. 여러분 자꾸 반복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센서티버티, 뭐 리콜,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액처런에 좀 얼마만큼 내가 회수했냐는 거죠. TP 더하기 FM분의 TP. 자, 그 다음에 프리시전은 자, 이거죠. 내가 포지티브가 얘기한 것 중에 실제 포지티브가 얼마냐라는 거죠. 자, 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체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가 10개 나오는데 여러분이 100문제를 뽑았는데 100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 10개가 다 나왔어요. 훌륭하죠? 그렇죠? 리콜 얼마죠? 100%. 프리시전 얼마죠? 100개 중에 10개를 맞췄으니까 프리시전은 0.1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 대비 어떤 찍기에는 센서티버티 100%, 프리시전 10%였습니다. 어떤 분은 5개를 찍어가지고, 그렇죠? 100개 다섯 개 찍었다고 하겠습니다. 5개 찍어서 5개 다 나왔어요. 와우. 5개 찍어서 5개 다 나왔어요. 5개를 예습해서 5개 먼저 다 나왔어요. 자, 근데 시험 문제는 10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리콜은 50%죠. 프리시전 얼마죠? 100%인 거죠. 어느 게 좋은 거죠? 둘 다 높으면 좋다. 그렇죠? 둘 다 높으면 좋죠.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1과 0.1, 0.5와 0.5와 1. 되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꼭 이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한, 리콜이 더 중요한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이게 베스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다라고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에큐러시만 쓰면 됩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대답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에큐러시를 보는 게 적당하다. 아무튼 자, 그래서 F1 스코어는 뭐냐 하면 자, 저 두 개 조합 평균이에요. R과 P로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TP, ETP의 제곱, TPFN, TPFP. 그러니까 방금 적혀있는 수식을 그대로 외우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저의 생각에는 자, 이런 것들 뭐 일종의
유도할 수 있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평균. 근데 어, 그 어, 프리시전과 리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프리시전 리콜은 그냥 외우셔야죠. 프리시전 리콜 외우지 않으면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자, 그다음 이거를 전개하면 저렇게 되나요? 자, 곱하고 전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번 수식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논문을 보실 때 이제 뭐 당연히 아시는 수식이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F1 스코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자, 그렇습니다. 표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에큐러시와 F1 스코어가 다들 많이 쓰는 건 맞는데 둘 다 미스리딩하다. 이제 굉장히 좋은 표현인 거죠. 틀렸다. 아니죠. 틀린 거 아니죠. 의미가 있죠. 그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이유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주기 쉽다라는 거죠. 그냥 이걸 보여주면 될 건데 이거를 봤을 땐 이거 나쁘네 그랬는데 이 두 살 봤을 때는 좋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숫자 4개로 기술된 거를 그거를 이렇게 뭐 하나로 바꾸다 보니 뭔가 중요한 정보가 날아가서 오해를 만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imbalance validation 셋인데 100개 엘리먼트가 있고 95개가 포지티브, 5개가 네거티브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실수 디자인하고 트레이닝하는 크래시 파일 만드는데 실수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뭐 제대로 못 만들어서 어떤 알고리즘 만들었냐면 항상 포지티브라고 나온 알고리즘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웬 바보 같은 짓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적 함수를 두거나 뭐 자수한 실수를 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포지티브를 하는 건 모르는 거죠. 그 뭐 모든 인퍼런스 결과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100개인가 그렇지만 뭐 10만 개 되고 다 볼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그런 걸 요세스에 적용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겠죠. 네거티브가 하나도 다 알고리즘이 포지티브라고만 얘기하니까 이 두 가지 경우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액큐러시 95%. 그 다음에 F1 스코어 97.4%. 저는 실제로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좋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을. 그러니까 안 들여다본 거죠. 물론 들여다보면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스코어가 잘못된 거죠. 저거 원한 거 아니죠. 저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액큐러시 95, 지금 F1 스코어 97%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했네라고 미스리딩하기 딱 좋죠.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 액큐러시는 아니 뭐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나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쓸모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한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미스리딩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본능적으로 90맛 그러면 이제 우리 항상 100점짜리 시험을 많이 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굉장히 optimistic한 스코어인데요. 그 다음에 막 굉장히 해피하겠죠. 저 금방 뭐 95%짜리 F1 스코어 97.4%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했다라고 착하게 딱 좋죠. 자,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거는 그냥 printf positive랑 똑같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이런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 하면 뭐 데이터를 항상 확인해보고 이러면 좀 낫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숫자적으로 어떤 뭐 이게 뭐 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제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굉장히 이게 실수하기 좋죠. 뭐 나중에 찾아냈다 하더라도 사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그럼 이걸 새로 만든 게 액큐러시가 떨어지면 좋은 건가요? 뭐 모르는 거죠. 결국은 이거에 전혀 어떤 정보를 주지 않는 거죠. 정보를 굳이 준다면 100백이면 좋다 이런 거잖아요. 100백이면 상관없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 매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있다. MCC. 이 식이다 이거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식 자체가 에? 저걸 하면 왜 그치? 생각이 들기 딱 좋죠. 저 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한참 걸리는 게 뭐 어떤 수식 복잡한 거 저거 뭐 사실 뭐 2차식인데 뭐 거기에 있다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왜 디파인 해야 되는지를 이제 따져 들어가게 되면 공부를 좀 해야죠. 근데 그 공부가 딱 저걸 유도하기 위한 공부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검증, 어떤 통계, 확률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도 과정이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수식의 결과 저게 나온다. 이게 목적이 아닌 거죠. 뭐 저거 쓰면 되는데. 뭐 사실 그게 목적인 게 아니라 목적은 왜 저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복습 혹은 공부해 가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언제 높은 숫자가 나오냐 이거에 가까운 수냐 네거티브 잘하고 파지티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예제에 대해서 MCC 스코어는 00이죠. undefined 되는 거죠. 굉장한 장점이죠. 왜냐하면 이거 뭔가 사용자한테 뭔가 나쁘다는 사인을 줘야 되겠죠. 나쁘다는 사인을 줘야 되겠죠. 뭐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사인을 줘야 되는 거니까 00 undefined 괜찮죠. 숫자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는 뭐 그러니까 숫자가 좀 나쁜 숫자가 나온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undefined 한 가지 방법이죠.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Your classifier is wrong direction. 이제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빨리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지금 제대로 한 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예제를 볼까요? 클래시피케이션을 같은 데이터셋에 돌렸는데 요게 숫자 이렇게 나왔어요. 포지티브 인스턴스도 하고 네거티브는 거의 못했네요. 자, 20% 맞췄네요. 틀린 거죠. 자, F1 스코어는 어떻게 되죠? F1과 에큐러시는 여전히 91, 95.24. 자, 이게 이제 벌써 에큐러시와 F1 스코어가 미스리딩 하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얘보다는 둘 다 나쁜가요? 아무튼 뭐 어떻게든 뭔가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이게 이제 뭐 별 정보를 안 주는 거죠. 둘 다 바보다 이런 건데. 자, 앞에 거랑 비슷한 것처럼 이걸 분석해 볼 경우 MCC 없이, 그러니까 MCC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얘 잘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팀 거의 못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이 MCC를 계산해 보시면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찾아보는 거죠. 형용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 이런 거죠. 잘못된 생각으로 방지해준다 이런 거죠. MCC는 0.14.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좀 잘 못하고 있어 라는 거죠. 0.14야. 요 문장이 이 랜덤 게스랑 비슷해. 이제 이 문장이 이 컨텍스트를 이제 MCC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좀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슬쩍 지나가기 쉽죠. 실제 슬쩍 지나가도 사실 가능하긴 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 랜덤 게스 같은 거에는 찌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좋다. 이건 이제 뭐 바보짓이야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이런 뜻인데 사실 저 MCC의 핵심이 랜덤 게스인지 판단하는 게 저 수식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랜덤 게스인지 판단하는 수식인 거고 저 수식은 랜덤 게스이면 0이 나와요.
여기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거죠. 아무튼 이건 이제 앞으로 할 내용이고요. 자, 이게 알람 역할을 하는 거죠. MCC는 너 좀 뭐 잘못하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건데 뭘 추천하냐면 MC 써라. 완전히 밸런스가 되고 이런 경우에 뭐 이제 에큐러시, 뭐 F1 스코어 쓸 수 있는데 밸런스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뭘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MCC가 맞다. 하다못해 에큐러시 옆에 MCC라도 써라. 이거를 권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MCC의 추가로 Another Performance Score 이 이제 쓸만한 게 프리시전 리콜 커브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네거티브, 파지티브 이렇게 딱딱 바이너로 내뱉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0과 1 사이에 뭐 소프트맥스 통과하셨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뭐 시그머를 통과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연속된 실수값을 내뱉는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컴퓨전 매트릭스가 하나가 아니라 스레이셜드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 뉴럴 네트워크가 트루, 폴스, 그러니까 뭐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내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흔하고 더 펀더먼털한 상황은 0과 1 사이의 숫자를 내보내는 거고 여러분이 숫자를 끊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파지티브,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거티브로 숫자를 끊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 이게 이제 수없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뭐 거의 100%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0, 1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뉴럴 네트워크 쓴다고 하면 항상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겠죠. 뭐 그렇지 않은 머신러닝 기법들도 있지만 뉴럴 네트워크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건 스레이숄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하고 나면 끝났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하고 나면 스레이숄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디텍션 프로블럼이든 그렇죠? 뉴럴 네트워크는 그 자기의 목적 함수에 맞도록 스레이숄드를 정해서 뭐 소프트맥스 값이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걔가 0.5 미치면 업보고 0.5 이상이면 얼마다. 그거는 트레이닝하는 로스 펑션엔 충실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목적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목적은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리콜이 중요하다. 나는 프리시전이 중요하다. 나는 F1이 중요하다. 아니면 무난하게 MCC가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정하지 않으시면 본인이 좋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좋은 건지 딱 주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클래시파이어가 좋다라고 여러분이 말을 못하면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음식이 맛있다라고 판단을 안 하시는데 맛있는 음식을 가를 수 있나요?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걸 먹으면 된다?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이제 근데 뭐 그 음식보다 훨씬 상황이 나은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해 놓은 요 어떤 지표들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표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제가 사람들이 많이 안 풀어본 놓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스윙이 4개가 있어요. 자 이제 좀 중반 요 섹션의 중반에 넘어가니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카몬 커브 중에 고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ROC랑 그 다음에 ROC 커브랑 프리시전 리콜 커브인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R의 면적. 그러니까 이상적인 ROC 커브는 어떻게 되겠어요?
쫙 이렇게 되겠죠. 이상적인 ROC 커브. 포스 파지티브 레이트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콜 항상 100%입니다. 이건 거죠. 그럼 ROC가 1이면 AUC가 에어리 언더 커브가 1이면 완복한 거죠. 그 다음에 프리션 리졸 커브 최고 프리션 항상 1입니다. 리콜 항상 1입니다. 이거죠. 또 1이면 제일 좋은 거죠. 이그젠플 프리션 리콜 커브 유스코 이게 좀 잘못됐죠. 이게 좀 프리션 리콜 커브가 아닌데, 그렇죠? 이건 ROC 커브네. 좀 오타가 있네요. A가 이건 아닌데. 자, A, B가 바뀌었네. 이게 ROC. 자, 아무튼 이게 각각의 면적이 AUC입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성능을 나타내는 숫자 하나로, 저는 ROC 커브 구하는 게 제일 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숫자 하나로 꼭 얘기를 해야 된다. 혹은 ROC 커브와 함께 어떤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AUC 같은 게 이제 굉장히 괜찮은 메저죠. 혹시 근데 또 뭐 이제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얘가 밸리데이션 셋에서 평가를 하고 뭐 스탑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숫자 하나로 뽑아내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에 A씨가 괜찮다. 자, ROC 커브는 리콜 시간 이건 뭐 그렇죠? 센서티버티 이건 거고 리콜 이거. 요게 이제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가 되는 거죠. 1 빼기 스피 3가 되는 거고요. 프리시전 리콜 커브는 리콜은 그대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전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문제, 예상 문제 뽑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의 면적을 갖고서 하는 거죠. AUC가 크면 더 좋다.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ROC 커브를 저렇게 하는 게 파지티브 밸류, 트루 파지티브. 그러니까 저걸 크게 하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리콜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좀 잘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펄스 파지티브 렉이 적다는 얘기는 얘가 잘 나와야 된다는 건가요? 자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해주려면 TP를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TN을 키워야 되는 거네요. 자, 그렇죠? 뭐 그 얘기네요, 의도는. 이게 당연히 맞는 얘기고 의도인데 저는 뭐 이런 모티베이션에서 조금 덜 동의를 하는데 아무튼 뭐 맞는 말입니다. 반면에 프리션 리콜 커브는 TP 이건 맞죠? TP를 크게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TN은 조금 무관심한 거죠. 자, TN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거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제 그 PR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이 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조금 덜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있는 이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부분에서는 매우 스파스한 데이터셋을 갖는 거죠. 스파스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네거티브인 거고 포지티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서의 트루 네거티브가 너무 도미넌트하게 작용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 트루 네거티브가 이제 너무 많은 거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트루 네거티브가 많으면 이 이제 굉장히 큰 숫자인 거죠.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고. 이 폴아웃이 그냥 항상 좋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좋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그 페이스 디텍
프리시전에 대해서 이제 ROC 커브랑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구한 건데요. 요즘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예전에는 이미지 상에 이제 박스들이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그게 얼굴인지 아닌지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로 들어가는 건 엄청난 거죠. 사진 한 장이면 뭐 수십만 개, 수십만 개 좀 심한데 수천 개, 수만 개의 이제 박스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 얼굴이 몇 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는 그냥 엄청 작은 숫자인 거예요. 트루 네거티브 워낙 많다 보니 심화의 삼성 보이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ROC를 그리게 되면 이게 그냥 사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이 그냥 이 스케일 맞춰서 그게 보면 그냥 이게 이제 너무 짧은 구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AUC다 보면 이 면적이 그냥 1에 가깝긴 한데 정작 중요하게 봐야 될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프리시전 리콜에서는 그 트루 네거티브가 빠지고서 보는 거니까 어떤 사이들의 차이들 이런 게 훨씬 더 잘 보인다. 뭐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프리시전 리콜 커브가 좀 더 인포머티브하고 그 다음에 뭐 AUC 이런 것도 사실은 저렇게 되면 숫자들이 너무 미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노이즈 너무 취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프리시전 리콜 커브가 인포머티브하다, 릴라이어블하고 임밸런스 데이터셋에서 이 뒷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뭐 메모 같은 거 담는 거죠. 그렇죠? 한 줄 한 줄 다 읽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해보죠. 왜 이런 식이 나왔고 이게 왜 좀 더 바람직한지.